예, 안녕하십니까. 신라월문화연구원 원장 정형진입니다. 제가 부여사 연속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제 개인적으로 강의와 행사 등 많은 일이 겹쳐서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도 들어섰는데 세상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 전체가 새로운 시대를 모색하는 새로운 통합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부여적 연속 강의 12강 중에 5강의 4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의 제목은 몽골의 기원은 정말 고리족인가 하는 부분과 징기스칸은 고주몽의 후손 대야발의 후손인가 하는 쟁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몽골 역사책 속에 수록된 세계 4개 몽골족 기원 설화와 관련해서 고리족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머르테치노 설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는 콜릴라르타이 메르겐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알랑고아 설화, 네 번째는 에르쿤네 쿤 설화, 그 다음에 몽골 원류에서 티베트의 후손이라고까지 하는 다양한 설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종적으로는 고리국과 몽골족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려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르테치노 설화는 몽골 비사 1절에 나오는데, 징기스칸의 근원은 위 천상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버르테치노이다, 이런 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근원이 하늘이고 늑대의 후손이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버르테치노는 푸른 늑대 혹은 회색 늑대 설화인데요, 대체적으로 돌궐, 그러니까 투르크계의 설화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그것을 몽골인들이 모칭한 것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니까 흉노족은 사실 우리가 초원의 대제국으로서 처음 형성됐던 흉노족은 사실은 단순히 몽골족이다 투르크족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다민족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흉노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투르크 계통이라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언어학적 연구에 따르면 알타이 우랄 산맥 사이, 특히 카스피해의 북서 초원지대가 투르크의 본거지로 강하게 대두됐는데, 이들 투르크족은 기원전 1700년경부터 주변 지역을 복속한 후 이동을 시작해서 2세기 이내,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경이 되면 알타이와 천산 산맥에 이르는 광대한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투르크족의 본류는 기원전 700년경까지는 알타이 지역의 생활에 뿌리를 내렸던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감숙성과 오르도스에 거주하면 투르크족들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후일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흉노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이수 교수의 견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흉노의 주도는 투르크 계통이 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르크족의 본거지는 카스피해의 서북 지역인데 기원전 17세기경에 이동을 해서 천산과 알타이산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고, 그들의 본류는 알타이산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 700년경까지 주력은 이쪽에 머물러 있었고, 일부는
감숙성으로 들어가고 일부는 오르도스까지 들어갔는데 이들 오르도스 지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후에 기원전 3세기경에 크게 일어난 흉노의 주력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흉노의 토템인 이리, 늑대의 신화가 몽골 신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천산 동쪽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잠시 알아봤었는데요. 2020년 6월에 국제학술지 셀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수렵 채집인이 살고 있던 몽골 지역에 약 5,000년 전 흑해 지역에서 유래한 인류 집단이 들어오면서 약 3,500년, 그러니까 기원전 1,500년 전 이후인 후기 청동기 시대에는 목축업이 널리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하고 몽골 동남쪽과 북서쪽, 서쪽에 세 개의 인류 집단이 형성됐고 이들은 서로 지리적으로 격리된 채 1,000년 이상 독립적으로 기원전 500년까지 살았다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2900년에서 2300년경인 철기시대 끝 무렵 갑자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때 몽골 동남쪽 지역, 그러니까 오르도스와 그 이동 지역에 유럽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예, 기원전 1500년에서 500년까지는 3개의 독립집단으로 살다가 기원전 500년이 지나서 유럽 인종들이 좀 더 동쪽으로 이동 혹은 동남쪽으로 이동해서 오르도스 지역에도 유럽 인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결과를 유전자 조사로서 확인되었다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흑해 동북쪽에 있던 스키타이들이 알타이산 지역과 교역을 했는데 알타이시까지 교역을 했는데 이것이 기원전 7세기경에 흑해 지역에 있었던 스키타이들이 알타이 지역까지 교역을 했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고 또 다른 이동 세력은 제가 지금 부여적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프리기아인들이 7세기 초엽에 천산을 넘어서 나나 지역까지 이동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기원전 7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 이때는 오르도스 지역과 그 이동 지역의 투르크계, 스키타이계 혹은 프리기아계들이 천산을 넘어와서 그 공간에 살던 몽골리안, 기록상을 보면 맥족과 이렇게 습합이 되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되었고 오르도스 지역에서 발흥한 사람들은 흉노로서 발흥이 되었고 그 이전에 동쪽으로 왔던 사람들은 나나 지역까지 들어왔던 사람들은 동호 계통의 부여와 사카 계통의 천독이 있었다고 이렇게 큰 줄기에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알아봤지만 자료상, 문헌 자료상에 보면 대지역, 그러니까 지금 대동 지역에 오르도스 동쪽에 있는 대동 지역에 기원전 5세기경에 호맥이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 호맥은 앞에서 말한 그러한 입장에서 원래 만주 지역에 살던 맥족이 서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서쪽에서 넘어온 그런 호인들이 그들과 함께 결합해서 호맥이란 공동체가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 호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첫째는 투르크계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은 스키타이계가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프리기아계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KBS에서 방영을 한 것인데 몽골을 크게 나누었을 때 서부 지역은 몽골 서부 지역은 유럽 인종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중부 지역이 차라리 몽골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중부 지역은 황색 인종인 몽골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동부 지역에는 유럽 인종이 나타나는 것이 인골을 DNA 조사했을 때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앞에서 쭉 설명한 관점에서 보면 기원전 7세기 이후 서쪽에서 오르도스 지역으로 들어온 호인들이 더 진행해서 나나 지역으로 들어오기도 했고 이쪽에 서요하 지역에 호인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고 만주 지역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역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르크계가 몽골에서 흉노를 주도했다는 간접 증거는 몽골의 노인울라 고분에서 출토된 흉노 인물 자수화를 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인종 계통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호드긴 톨고이에서 발굴된 흉노의 얼굴을 보아도 유럽 인종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섬서성 장안현 예서향 객성장에서 나온 흉노 고분에서 나온 요대인데 허리띠 버클인데 거기에 보면 씨름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 씨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신목고비한 호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한 부분을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지금 몽골의 기원 얘기를 하는데 몽골 비사에서 제일 앞에서 하는 얘기가 늑대 토템과 관련해서 징기스칸의 조상을 이해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이유가 기원전 7세기, 그러니까 15세기 경에 이미 천산과 투르크 알타이 산맥 지역에 들어왔던 투르크족 이들이 확산해서 감숙성과 오로도스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 기원전 7세기인데 이들이 나중에 기원전 3세기 경에 발흥해서 흉노의 주력이 되었고 그것이 몽골 초원에 늑대 토템이 생기게 된 시원이고 그 바로 늑대 토템에 관련된 사유체계가 그 후예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몽골 비사에도 몽골의 조상으로서 브루타치노에 대한 신화가 접목이 되었을 거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왼쪽에 있는 자료는 제가 프리기아의 이동과 관련돼서 고깔모자를 쓴 단군이라고 하는 부여족의 기원과 이동이라는 책을 쓸 때 터키 대사관에 가서 구해온 자료인데 투르크 왕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투르크 왕의 의자의 양쪽에 늑대가 호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투르크인들의 토템이 늑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오른쪽 자료는 지금 바이칼 호수 주변에 많이 살고 있는 부리아트족, 많은 사람들이 부여족일 거라고 생각하는 부리아트족의 신당에 바로 늑대 가죽을 벗겨서 걸어놓기도 하고 샤머니 치는 북에 늑대가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찍 천산 너머 세계에서 유라시아 대초원 천산 너머에서 동진에서 들어온 투르크계의 조상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늑대 토템이 이렇게 투르크 계통의 그 다음에 부리아트 신당에까지도 늑대 토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비사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징기스칸의 조상으로 설정된 회색 늑대, 푸른 늑대 조상이라고 하는 관념은 바로 이들 투르크족 계통의 사유체계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면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그 늑대 토템과 관련해서 천산 너머, 천산 동쪽과 너머에 있었던 사람들, 공동체들이 많이 늑대 토템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기 대환열전에 보면 오선도 늑대 토템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이 흉노 땅에 있을 때 들은 바로는 오선 왕은 이름이 곤막인데 곤막의 아비 난두미는 본래 대월씨와 함께 기련산과 돈왕 사이에 살았던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대월씨가 습격해서 난두미를 죽여 그 땅을 빼앗자 백성들이 흉노로 도망갔습니다. 아들 곤막이 막 태어나자 스승 포칠영후가 안고 도망가다가 풀 속에 놓이고는 식량을 구하러 갔는데 돌아와 보니 늑대가 젖을 물리고 있었고 까마귀가 고기를 물고 곁에 날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신령스럽게 여겨서 데리고 흉노한테 갔더니 흉노 왕이 곤마기를 애지중지 길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선도 늑대 토템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위서 고차전에도 보면 흉노 선우의 딸과 늑대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흉노 선우에게 아름다워 신으로 불릴 정도의 두 딸이 있었다. 인간에게 시집 보내기 아깝다며 북쪽에 누대를 만들어 천신에게 시집을 보내겠다며 천신을 기다리게 했다. 4년 후 늑대가 누대 아래 와서 굴을 파고 짖었다. 늑대를 천신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한 동생이 늑대에게 시집으로 갔다. 뒤에 아들을 낳았고 훗날 그들이 번성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늑대가 짖는 것처럼 소리를 길게 끌면서 노래할 길을 즐겼다. 고차족, 바로 고차족이 흉노 선우의 딸과 늑대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흉노를 주도했던 사람들도 투르크계로서 늑대 토템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딸과 다시 늑대하고 결혼을 해서 고차족이 형성되었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돌궐전에 보면 바로 돌궐족, 투르크족이 암늑대 조상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돌궐은 흉노의 별종으로 성은 아사나이고 따로 부락을 이루고 살았는데 훗날 이웃나라를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족속이 모두 죽었다. 당시 나이가 10살 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병사들이 아이가 어려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발을 자른 뒤에 풀이 무성한 늪에 버렸는데 암컷 늑대가 고기를 가져다가 먹였다. 아이는 자라서 늑대와 교합했고 늑대는 임신을 한다. 적국의 왕은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문을 듣고 죽이라고 다시 사람을 보냈다. 사자가 보니 곁에 늑대가 있는지라 죽이려고 하자 고창국 북쪽산으로 도망갔다. 산에는 동굴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평지가 있고 풀이 우거졌으며 면적은 수백 리나 되었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늑대는 그 안에 숨어서 아들을 10명이나 낳았다. 이들이 자라서 다시 아내를 맞이해서 아이들을 낳았다. 훗날 이들이 각각 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아사나 씨도 그 가운데 하나다. 바로 아사나가 돌궐족의 조상이 됩니다. 자손이 번성해 수백 가구에 이르렀고 몇 대가 지난 뒤에는 동굴을 나와서 여여의 신하가 되었다. 이들은 금산, 알타이산 남쪽에 살면서 여여를 위해 철을 다루었다. 금산은 모양이 투구처럼 생겼는데 투구의 속칭이 투르크, 돌궐이다. 그래서
돌궐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런 돌궐의 조상에 관한 설화가 주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르크계의 조상들은 저도 카스피의 서북 쪽에서 출발해서 점점 동진을 해서 천산과 알타이산 지역에 들어왔고, 그들의 주력이 흉노의 조상이 되었고, 후에 다시 돌궐의 조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대 몽골족도 투르크와 혈통적으로 섞이고 문화적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몽골 비사는 몽골의 귀환 신화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늘이 점지한 잿빛 푸른 늑대 무르떼 치노와 흰 암사슴 코아이 마랄이 탱기스 바다를 건너 부룩한 칼둔에 자리 잡으면서 바타치칸을 낳았다. 징기스칸은 바타치칸의 후예다. 몽골은 티르크계 민족이 아니지만 티르크와 혈통적으로 섞이고 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그 결과가 잿빛 푸른 늑대다. 몽골인들에게도 늑대는 천신 탱그리의 사자이고 민족의 인도자였던 것이다 하고 조연설 서울대 국문과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비사에 등장하는, 몽골 비사 일장에 등장하는 징기스칸의 조상이 버르테치노 푸른 늑대일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카스피의 서북 쪽에서 출발한 유럽 인종의 투르크계의 신화와 전설을 계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이야기도 몽골 비사에 나오는데 코릴라르타이 메르겐 설화라고 하는데 몽골 여성 시조인 알랑고아는 코리족 출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랑고아는 아리크 오손이라는 곳에서 코리 투메드, 다소의 코리인들의 귀족인 코릴라르타인 메르겐과 그의 부인 바르코진 고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태어났을 때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이 살던 아리크 오손에서 사냥감 남획과 부족으로 갈등이 생겼고, 그러자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은 이들과 결별해서 코릴라르라는 시족을 만들어서 사냥감이 풍부하다는 보룩한 칼둔산으로 이주해왔다. 그곳에서 도본 메르겐과 결혼했다. 알랑고아가 도본 메르겐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코리 투메드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박원길 박사에 따르면 코리 투메드부는 마르코진 지역과 오난강 상류 지역으로 전개되는 역사에 등장하는 부족이다. 이들 지역에 등장하는 부족인데 오늘날 러시아 연방 브리야트 공화국 오스치 바르코진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무대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들 지역이라는 거죠. 바이칼 호수 동남쪽에 있는 이들 지역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코리 투메드에 관한 이야기는 그 뒤에 나오는 에르큰네 쿤 설화나 몽골의 조상이 몽골실이라고 하는 주장과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사, 일칸국의 14세기경에 쓴 일칸국에서 쓴 집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몽골족 기원지인 에르군네 쿤이나 몽골의 선조로 간주되는 흑룡학 융상류의 몽골시리와는 너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족이 몽골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과 집사에 등장하는 에르쿤네 쿤이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나 또 다른 자료에서 주장하는 몽골 시리와는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랑고아 설화를 이어서 보면 도본 메르겐이 죽은 뒤 알랑고아는 장부도 없이 3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도본 메르겐의 아들들이 어머니를
의심을 했다.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으니까 알랑고아는 메르겐의 아들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이 의심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밤마다 밝은 금색을 띤 사람이 게르의 에루게 쪽의 천창을 통해 빛처럼 들어와서 나의 배를 비비자. 그가 띄고 있는 빛이 나의 뱃속으로 스며들어왔다. 그 금빛의 사람이 나의 게르에서 나갈 때는 태양이 뜨고 달이 질 무렵인데 마치 노란 개처럼 서둘러 나갔다. 너희들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 방금 내가 말한 이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위의 표징은 분명히 새 아이가 하늘의 아들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알랑고아 설화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알랑고아 설화는 주몽설화와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여의 동명신화를 보면, 논역에 기록된 동명신화를 보면 상당히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시면 북이 탕리국, 북이 고리국의 시비가 임신을 했는데 왕이 이를 죽이려 했더니 그 시비가 말하기를 어떤 기가 있어. 그 기가 계란만한데 하늘에서 내려와 내게 태기가 있었다 라 했다.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하면서 쭉 이야기가 되는데 바로 어떤 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황금색 빛이 내려와서 자기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구조. 그러니까 해의 정이 내 몸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임신을 했고 그가 태어난 아이가 동명이라고 하는 동명설화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원길 같은 경우는 앞에 두 신화, 그러니까 메르겐 알랑고아의 아버지인 코릴라르타의 메르겐 설화와 알랑고아 설화, 알랑고아 설화는 몽골의 건국신화는 고구려의 건국신화와 매우 유사하다는 거죠. 알랑고아의 고아는 우리말 곱다, 미인이란 말이라는 겁니다. 또 알랑고아의 아버지 코릴라르타의 메르겐은 번역하면 코리족의 선사자, 코리족의 활을 잘 쏘는 사람, 주몽이라고 이름이 자체가 선사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몽도 활의 명인인데 선사자라고 했는데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주몽은 코리족의 명궁인데 코릴라르타의 메르겐도 코리족의 명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코릴라르타의 메르겐 설화와 알랑고아 설화는 고리국의 혹은 부여족의 설화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코릴라르타의 메르겐은 수많은 코리 부족의 명사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몽골 고대사를 전공한 박원길에 따르면 몽골 비사 제8절과 제9절에 나오는 코리족의 이동설화 즉 코릴라르타의 메르겐의 이동설화에 등장하는 부족이 고리국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코릴라르타의 메르겐은 수많은 코리 부족의 명사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명칭은 북이 고리국 출신의 주몽과 추상적으로 동일 인물을 지칭하고 있다 해도 좋을 만큼 유사성이 있다. 그러니까 신화 구조로 보았을 때 코릴라르타의 메르겐 설화와 알랑고아 설화는 바로 주몽이 어머니였던 왕의 시비가 하늘의 태양의 전기를 받아서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가 주몽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몽골족의 조상이 고리족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릴라르타이 메르겐과 그의 딸인 알랑고아는 코리족의 분족이라는 이야기를 몽골 학자가 하고 있습니다. 몽골 학자인 가담바는 알랑고아의 아버지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이 새로운 코릴라르란 시정명칭, 만든 코릴라르라고 하는 시정명칭은 코리에서 갈라져 나온 분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조상인 코릴라르타이 메르겐, 징기스칸의 조상인 코릴라르타이 메르겐과 그의 딸인 알랑고아는 바로 코리족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우리가 코리 무리아트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호리 무리아트라고 이야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무리아트라는 공동체 명칭은 블라가트, 에힐리트, 호리, 코리 등의 집단의 공동 명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들을 전체를 합쳤을 때 100만, 현재 100만 정도 되는데 이 100만 명, 무리아트의 100만 명 전부가 코리 무리아트가 아니고 블라가트, 에힐리트, 호리 등 여러 부족을 하나로 뭉쳐서 부른 명칭이 무리아트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있는데 네르친스크족, 그러니까 바이칼 인접 영토를 몽골로부터 소련이 러시아가 분리한 조약을 맺은 이후에 러시아가 국가 체제를 갖추면서 다양한 민족 그룹을 영토적 집단으로 조직하는 과정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바이칼 호수 동남 지역에 거주하는 블라가트, 에힐리트, 코리 등의 집단이 무리아트족이라는 하나의 이족으로 분류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무리아트라는 집단의식이 강화되면서 19세기 말경 몽골 계통의 무리아트 민족이라는 공통의식이 일반화되었고 1991년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다시 무리아트 공화국으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고깔모자를 싼 단군에서 무리아트라고 하는 것이 부리와 야트, 족이라고 하는 것이 합성된 것이라는 강기른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리아트족이 부예족일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정보에 의하면 무리아트라는 말 자체도 16세기 이후에 나왔고 무리아트 공화국이라 하는 것도 코리족의 공화국이 아니고 사실은 여러 부족이 합쳐서 무리아트 공화국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들 100만 인구 중에 제가 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현재 무리아트족 중에 코리족은 대체로 30만을 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호리, 무리아트족은 동몽골로 이주했던 고리국 사람들과 산림부족인 코리족의 결합일 거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난 시간에 해드렸는데 바로 동쪽에서 고리국에서 이주해 들어온 코리족과 바이칼 서쪽에 있던 산림부족 코리족이 합쳐져서 코리 무리아트족의 코리족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보면 코리 무리아트족과 고리국은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 비사에 나오는 징기스칸의 조상으로 나오는 코릴라르타이 메르겐이나 그의 딸인 알랑고아는 순수하게 고리족의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고 바로 서쪽에서 온 산림 부족 코리 코메드족과의 동쪽의 코리족과 결합한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거 1은 코리 부리아트족은 동몽골로 이주한 고리국 사람들과 바이칼 서부에서 온 산림 부족인 코리족이 결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두 번째는 코리 부리아트족의 기원설화가 부여족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코리 부리아트족의 기원설화를 보면 고니를 토템으로 하거나 닥태양을 토템으로, 고니를 토템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부여족은 닥태양의 아들이란 관념이 고리국에서 부여로 고구려로 백제로 일본으로 전달되는 그 전 과정에서 드러난다는 것이고, 코리 부리아트족의 신성한 새, 사자새가 샤먼과 관련된 새가 독수리라고 하면 부여족의 그것은 까마귀라고 하는 차이가 또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으로 봐서 지금 몽골 지역에 등장하는 코리족과 고리족 동명의 고향이었던 고리족과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코리 부리아트의 신목이 자작나무인데, 지금 몽골의 코리 부리아트 신목이 자작나무인 반면에 코리족과 부여족, 일본으로 들어가는, 백제로 들어가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의 부여족의 그것은 소나무라는 점이 명백히 다르다는 거죠. 근거 내선 부리아트란 이름이 1645년이 바르코트 혹은 보라이 혹은 늑대를 뜻하는 불의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최근에 몽골 학자들이 추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로 봐서 사실은 몽골 비사에 나오는 코리족이 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조상이라고 해도 그들은 순수하게 동명이 태어난 고리족, 뒤에 부여족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네 번째 설화를 살펴보면 에르쿤네 쿤 설화가 있는데, 이것은 집사에 나오는 몽골의 조상들에 관한 설화인데 일칸국에서 쓴 집사는 14세기 초에 쓰여진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몽골 부락과 돌골 부락 간의 다툼이 일어났고 승리한 돌골이 몽골 부락 주민을 다 죽이고 두 쌍의 남녀만이 살아남았다. 그들은 에르쿤네 쿤이라는 지방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았다. 마침내 그들은 이곳에서 예전에 철을 채취했던 광산 한 군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곳에서 많은 철을 얻었을 뿐 아니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곳을 통해 협곡에서 초원으로 나갈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몽골로 초원으로 진출을 해서 번성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몽골 쪽의 조상에 관한 신화들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코릴라르타이 메르겐과 알랑고와 사라는 동명의 고향인, 동명이 탄생한 고리국과 관련된 듯한 그런 신화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다른 버르테치노 설화라든지 앞에서 살펴본 에르쿤네 쿤 설화 같은 경우는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몽골족의 탄생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9세기 중반 위구르가 붕괴된 후 대규모의 민족 이동이 시작해서 11세기 중후반에 오논강 상류 모로항 할동산 인근에 정착하게 되는데, 1206년 태무진은 오논강변에서 부족연합의 군장인 징기스칸으로 초대하면서 몽골 제국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 오논강이 어디 있냐면 바이칼 호수가 있을 때 그 동남에 있는 오논강에서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새롭게 창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를렌 강과 징기스칸이 태어난 곳은 징기스칸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지역인데 현재 몽골에서 보면 지금 그 동북쪽 지역인데 바로 이 동북쪽 지역에 케를렌 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이크 훌룬 호수 주변에 코리족 설화가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들 지역에서 몽골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여기에 코리족 설화가 현재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징기스칸이 세력을 규합을 해서 몽골이 시작할 때 바로 그 코리족의 설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학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다양한 몽골족 기원 설화를 한번 살펴보면 몽골족의 기원에 가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며 주요한 것으로는 몽골족의 조상은 흉노족이다, 돌골족이다, 토번족이다, 동호 선비족 후예다 이런 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흉노족이라고 할 때도 투르크가 흉노의 주력이었을 거고 돌골족은 투르크족이고 토번족은 지금 티베트족이고 동호 선비족 후예설이 있는데 바로 고리국도 동호의 일파라고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내 학자들은 몽골족의 선조는 동호계에 속하며 시리 부족의 일파가 점차 발전하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룡강성 중상류에 있던 몽올 시리가 번성을 해서 서남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징기스칸 세력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근거로는 몽골족의 선조인 몽올 시리가 거란 계통에 속하는데 언어도 거란어와 유사하고 또한 복식 등 풍속이 선비족과 비슷하기 때문인데 오늘날 학계에서는 거란족, 선비족, 시리 및 몽골족 모두 동호계에 속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몽골족 명칭에 대해서 알아보면 지금 몽고라는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당나라 시기에 신당서, 구당서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몽올시리로 표기되었다는 거예요. 몽올은 몽고라는 말의 가장 오래된 한자식 명칭으로서 이후에 몽골, 맹고 및 맹골자 등의 많은 음사식 표기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몽골로 우리가 합의해서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살펴본 내용들을 하고 고리국하고 고리국에서 탄생한 부여가 망하고 나서 북쪽으로 올라갔던 두막루 세력과 연계해서 이해를 해보면 몽골 시리에 섞여 들어간 부여의 문화가 있었고 그것이 징기스칸 신화의 조상들 신화에 반영되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호 혹은 부여, 고리라는 고리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위서에 보면 북부의 후예들이 두막루 또는 달말루가 시리 동쪽에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신당서에는 고구려가 부여를 멸해서 유민들이 현재 능광과 송화강을 건너서 그곳에 거주했다. 즉 부여의 후예 두막루가 시리의 거주지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말인데 그런데 당시 시리가 눈강 유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부여의 유민들과 시리인 거란 고마케들이 섞여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기스칸의 조상들의 신화로 고리국 계통의 신화, 설화가 전승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몽올실이라고 하는 집단이
부여가 망하고 북쪽으로 가서 두막루라는 나라를 만들었을 때 이웃하고 살았는데 그 이웃하고 사는 과정에서 부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가 몽골시리에 전달이 됐고 그 몽골시리 사람들이 서쪽으로 더 진출을 해서 서남으로 진출을 해서 대부족을 만들어서 징기스칸이 몽골을 창업을 했을 때 바로 그들의 신화가 반영이 되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시리와 두막루의 언어가 같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위서에서 거란, 고마케, 두막루의 언어가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위서 시리전에 언어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부여 및 고구려, 부여의 별종 등과 이들 시리가 다른 민족들이 아님을 말해준다. 쉽게 말해서 부여나 고구려와 시리가 같은 종족이었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건 김은혜 교수가 주장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르도스와 그 동쪽으로 들어온 동호는 이 동호는 포괄적으로 서쪽에서 온 서역인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들 중에는 투르크계, 스키타이계, 부여계는 프리기아계 이러한 사람들이 이 동호에 들어와서 서요하 지역에서 동호라는 세력으로 함께 거주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동일한 민족이라 종족이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일 개연성도 두고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원철 변호사가 고구려 발해인 징기스칸이라는 책에서 고리의 후손이 바로 징기스칸이다 한 주장을 했어요.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북방사학자인 전원철 박사는 징기스칸은 고구려 건국자 고주몽의 후예임을 밝혔는데 고주몽의 후손인 발해 건국자 대조영의 동생 대야발의 9대손이 모두 몽골인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알랑고아이며 그 10대손이 징기스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더 심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경향신문에서 기획을 해서 24일간의 대장정 코리안 루트를 찾아서라고 하는 역사 답사 기행을 하고 끝나고 자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기환 기자가 발언을 한 내용인데 몽골은 발해가 망한 뒤 거란에게 쫓겨 올라간 유민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있고 몽골의 여시조인 알랑고아가 코리족의 후손이고 징기스칸은 친아버지가 메르키트족 쪽 발해 계통의 말갈족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김은혜 교수가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징기스칸이 코리족의 족장이라는 호를 받았다고 하는 자료를 발견을 했습니다. 내용은 자우드 코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몽골 비사에 보면 알탄 칸, 금나라의 황제는 타타르가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자 징기스칸에게 협력을 요청했고 징기스칸은 타타르를 정벌을 합니다. 이때 징기스칸이 받은 칭호가 바로 자우드 코리인데 몽골 비사 134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자우드는 족장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자우드 코리는 코리족의 족장이라는 말이죠. 이때 코리는 바로 고리, 고리국, 고구려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몽골족의 기원 설화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가 있는데 설화의 중심부에 있는 코릴라르타이 메르겐 설화, 알랑고아 설화, 또 이러한 내용, 징기스칸이 청나라 황제로부터 받은 칭호가 자우드 코리, 코리의 족장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은 것으로 봐서 어떤 형태로든지 징기스칸은 고리족과 코리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호리라고 하는 것이 고구려를 기록한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보면 고리, 호리로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문헌의 어떤 고구려 표기를 보면 고구려라고도 하고 고려라고도 하고 고리, 호리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삼국지에 호리라는 기록이 보인다는 거죠. 고구려, 구려라는 기록도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징기스칸을 자우드 코리라고 호칭한 호리의 앞선 호칭이 호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우드 코리가 바로 고리족, 코리족, 고구리족, 고리족, 고구려족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몽골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무골 혹은 묵거가 몽골이라는 명칭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박원길에 따르면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의 주몽신화에 등장하는 제사 무골, 묵거 세 사람 중 무골과 묵거가 있는데 그는 이 두 개의 글자를 몽골이라는 용어로 추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의 어원이 되는 것이 바로 고주몽과 함께 남하할 때 만났던 세 사람의 인물들 중에 등장하는 무골과 묵거일 수도 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 몽골족과 코리족의 관계는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 하면 다양하게 추론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시라무렌 상류 북쪽에 있던 원고리족 주민의 일부가 동명이 부여를 창업했을 때 부여적으로 일부가 부여로 편입이 됐겠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다수의 고리족이 동몽골 지역으로 일찍이 들어갔고 그들의 후예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동호의 일파인 몽골시리 세력의 동호였던 고리 세력이 일부 참여해서 서남쪽으로 진출을 해서 몽골의 주력이 되었을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고리국의 후예가 주도한 부여족이 주도한 고구려, 부여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멸망하고 그 일부가 동몽골 지역으로 이주해서 징기스칸의 조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로 추론을 하면서 앞으로 더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코리족은 바이칼 서쪽에 산림부족으로 살았던 코리족이 있는데 이들이 어떤 형태로든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몽골의 코리족으로 성장했고 현재 코리 브리아트족으로 계승되고 있다는 것도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보면 징기스칸의 조상이 고리족과 관련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리족이 언제 몽골 지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후예냐 하는 것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 보아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초원사는 사실은 끊임없이 이합 집산하는 다민족 국가였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들의 주력은
지금 자료로 보아서는 그들의 주력은 천산 너머에서 들어온 투르크계와 동쪽에서 동호 세력의 일부였던 고리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몽골 초원의 주력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뵙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